건설주 하나가 최근 실적 발표 이후 증권가 리포트를 무더기로 쏟아내게 만들었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3배 가까이 뛰었고요. 회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간 수주 목표를 발표 하루 만에 50%나 올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우건설의 2분기 실적을 함께 뜯어볼 건데요. 건설회사가 대체 어떤 구조로 돈을 버는지,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눈여겨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단 특정 종목 매수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하나의 사례를 통해 건설업 실적을 읽는 방법을 함께 공부한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이야기에 앞서 건설회사의 사업 구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오늘 다룰 실적 숫자들이 왜 의미가 있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건설회사는 보통 3가지 축으로 사업을 나눠서 보는데요. 첫째, 주택 건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사업인데요.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 회사 실적을 좌우하는 핵심 축입니다. 다음 사업은 토목인데요. 주택 건축과 함께 건설업의 기본 사업이죠. 도로, 항만, 공항 기반 공사처럼 인프라를 짓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플랜트인데요. 해외 원전이나 LNG 플랜트처럼 대형 산업 설비를 짓는 사업입니다. 수주 규모가 크고 공사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준공정산입니다. 건설회사는 공사를 수주할 때 예상 원가를 미리 잡아두고 공사를 진행하는데요. 그리고 공사가 끝나는 시점, 즉 준공 시점에 실제 들어간 원가와 비교해서 이익을 최종 확정합니다. 이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분기에 이익이 갑자기 크게 늘거나 줄어드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이번에 살펴볼 2분기 실적에서도 이 준공정산이 중요한 열쇠로 등장하는데요. 또 하나, 주택사업에서는 미분양이라는 지표가 중요합니다.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팔리지 않고 남아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자금이 묶여있는 상태가 되겠죠. 미분양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 435억 원, 영업이익 2,3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82% 늘었습니다. 매출액은 시장 컨센서스의 대치로 부합하는 수준이었지만 영업이익은 여러 증권사 컨센서스를 40% 안팎으로 크게 상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핵심은 주택건축 부문의 수익성, 즉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이 부문의 매출 총이익률은 21.6%로 집계됐는데요. 여기에는 준공전산이익과 도급금액 증액 등에서 발생한 약 829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회성 요인을 걷어내고 보면 매출 총이익률은 15.6%인데요. 이는 여전히 가파른 개선 흐름이라는 게 여러 증권사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다만 이는 각 증권사의 추정치에 기반한 분석으로 실제 정상화 수준은 향후 분기 실적을 통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플랜트 부문은 매출 총이익률이 3%대로 크게 낮아졌는데요. 나이지리아의 한 LNG 프로젝트가 준공을 앞두고 공사기간 연장 협의가 지연되면서 관련 비용을 보수적으로 미리 반영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비용이 환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 역시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미분양 세대수는 지난해 4분기 6,750세대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3,989세대까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는 주택 현장에서 자금 회수 부담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연초 18조 원으로 제시했던 올해 신규 수주 목표를 이번 발표를 통해 27조 원으로 올렸습니다. 9조 원, 비율로는 약 50% 상향인데요. 이는 역대 최고 수주 실적이었던 지난해 실적의 약 1.9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회사가 자신감을 표현한 건데요.
상반기까지 누적 신규 수주는 7조 1285억 원으로 기존 목표의 약 40%를 채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갑자기 왜 크게 올렸을까? 회사 측이 밝힌 배경은 하반기에 예정된 대형 프로젝트들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 파푸아 뉴기니 LNG CPF, 나이지리아 인도라마 비료공장, 모잠비크 LNG 아레아 4, 가덕도 신공항 기반 공사 등 5개 대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의 예상 수주 총액은 약 18조 원 수준이며 이 중 절반 정도가 신규 가이던스에 반영됐다는 게 여러 증권사의 분석입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 해외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실제 계약 금액과 공사 기간을 놓고 발주처와 계속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즉, 아직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또 목표를 크게 올렸다는 건 그만큼 회사가 하반기 수주 가시성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협상 과정에서 계약 시점이 밀리거나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실적과 수주 이야기만 보면 좋은 소식뿐인 것 같지만 재무제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함께 챙겨야 할 지점이 있는데요. 이번 2분기에 이 회사는 베트남 사업용지 매입에 약 9천억 원의 현금을 투입했습니다. 향후 베트남 현지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로 2027년부터 관련 매출과 이익이 반영될 예정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인데요. 문제는 이 투자로 인해 부채 비율이 260%까지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부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수치 자체는 낮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앞으로 베트남 사업에서 분양과 용지 매각을 통해 투입한 현금을 얼마나 빠르게 회수하느냐가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로 꼽힙니다. 정리하면 이번 실적에서 우리가 함께 짚어볼 3가지 리스크 요인은 이렇습니다. 첫째, 주택 건축 부문 이익 개선의 상당 부분이 일회성 정산 효과에 기인한다는 점입니다. 이 흐름이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도 이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둘째, 수주 목표 상향의 근거가 된 대형 프로젝트들이 아직 최종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 확대로 인해 부채 비율이 높아진 상태라는 점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결국 현금 회수 속도가 관건입니다. 오늘은 대우건설의 2분기 실적을 사례로 건설업 실적을 읽을 때 어떤 항목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준공 정산으로 인한 이익 변동성, 미분양 추이를 통한 현금 흐름 판단, 그리고 수주 잔고와 실제 계약 체결 여부를 구분해서 보는 습관, 이 3가지는 오늘 다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건설주를 분석할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사를 볼 때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진짜 실력을 확인하시는 안목 기르셨길 바라면서 여러분은 대우건설을 어떻게 보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